첫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에서는 슬라비아와 플젠 등과 함께 우승을 다투는 팀이다. 그러나 레벨이 높은 챔스에서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도 브레스트와 아틀레티코드에 패했고 3경기에서 4실점 이상했다. 쇠렌센과 비틱이 나서는 수비가 자국 리그에서는 가장 강력하지만 월드클래스 공격수들 제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인테르는 챔스 시작 이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리버풀과 함께 선두 경쟁을 했다. 그러나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2위인 레버쿠젠에 패하며 순위가 하락했다. 패배를 피하기 위해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했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엠폴리를 완파하며 나폴리를 추격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현재 승점 3점에 그치고 있기에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하며 경쟁팀들의 부진을 발해야 한다. 때문에 강팀 인테르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보다 솔바켄과 사딜렉 등이 라인을 올린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프라테시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에 나와 상대의 공격 시도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라우타로와 티랑이 해결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디나모 자그레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인테르의 1패를 당하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스포르팅 등 프랑스와 포르투갈 리그 1위 팀을 잡고 챔스 3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 13점 팀들이 제법 있긴 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기에 16강 직행이 유력하다. 푸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순항 중인데 마티넬리와 스털링, 하베르츠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자그레브는 챔스에서 선전하며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한 순위권을 유지 중이다. 잘츠부르크와 슬로반 등 전력이 비슷한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한 게 컸다. 그러나 안정적인 순위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강팀 상대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쿨레노비치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자그레브는 바투리나와 카차벤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하프라인을 넘지 않으며 수비적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아스날 상대로 원하는 경기 흐름을 가져가긴 어렵다. 메리노와 데클란 라이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작업을 이끌 것이고 트로사르와 마티넬리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셀틱 대 영보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압도적인 선두팀이지만 챔스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24위 안에 들어와 16강행을 노릴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데 그래도 그 순위를 지키고 있다. 좋지 못했던 대회 출발과 달리 4라운드 이후 3경기에서 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했는데 라이프치히를 잡았고 불의의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다. 마에다와 후루아시, 하타테 일본 국대 트리오와 양현준 등 아시아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맥그리거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다. 영보이스는 이미 챔스 탈락이 확정됐다. 스위스 리그의 최강팀을 자부하며 챔스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인테르 상대로만 1실점했고 아탈란타와 슈투트, 바르샤 등에 모두 5실점 이상했다.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최근 2년간 모두 팀을 떠났고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부진이 컸다. 셀틱의 승리를 본다. 영보이스가 이미 탈락이 확정된 챔스 원정에서 굳이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겠지만 전력 차가 크다. 하타테와 맥그리거의 중원 장악 속에 공격 포지션을 늘려갈 것이고 마에다와 후루아시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셀틱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챔스에서 벤피카와 지로나 등을 제압하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체코의 강호인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는 사고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황인범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에레디비지의 경기에서는 빌럼 상대로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는데 제루키와 스탱스가 황인범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에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전력이다. 미네는 바르샤 원정에서 패한 이후 나선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파리 생제르맹전 승리에 이어 샤크타르 상대로는 5골을 몰아쳤다. 최근 흐름도 좋은데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볼프스와 글라드 바흐 등 난적을 모두 제압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레버쿠젠이 맹추격 중이지만 좀처럼 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페에노르트는 이 경기까지 황인범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밀란보와 제루키가 중원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 주말 멀티골을 터뜨린 고레츠카를 비롯해 킴미와 무시알라가 중심을 잡을 미넨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 해리케인과 그나브리, 올리세가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챔스 4연승에 성공하며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대회 시작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었는데 연승 기간 동안 레알과 츠르베나, 브리에 등을 제압했다.
비록 지난 주말 원정에서 유벤투스에 패하며 최근에 무패가 끝나긴 했지만 이태리 슈퍼컵 우승팀이기도 하다. 하파엘 레앙과 플리시치 등 부상 이슈가 있던 선수들이 돌아온 이후 공격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좋아졌고 무사와 레인더스가 나서는 중원도 안정적이다. 지로나는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24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홈에서 세비야에 패하며 순위 추락의 위기가 커진 라리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는 챔스기에 1.5군 수준의 로테이션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브리안 힐과 에레라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지로나는 리그에서 순위 경쟁 중인 라요를 만나는 주말 일정에 더 집중할 것이 유력하다. 굳이 밀란 상대로 힘을 뺐다가 리그 연패를 당하면 중위권 추락도 가능한 상황이다. 레인더스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레앙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밀란이 챔스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